반갑습니다. 주식 대박 보좌관의 2%입니다. 오늘 시장 흐름 좋았는데 정말 많은 테마주들이 굉장히 빠른 순환매를 보였고 장 초반부터 10시 전에 여러 철강주 중에 한 개인 지금 보시는 문배철강이 9시 50분에 상한가 들어가면서 여러 철강주들의 순환매를 이끈 대장주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은 철강주들이 왜 올랐는지, 철강주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소형 철강주들의 강한 상승과 관련된 방송이고, 왜 상승했고 종목별로 어디에서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지, 그리고 오늘 매수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고 하고 내일 또 접근한다고 하면 어떤 쪽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관련된 내용으로 오늘 영상 꾸미려고 합니다. 철강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 올해 그 지난주에 목요일날 양회가 시작이 됐죠. 정협이 있었고 금일부터는 전인데, 그래서 경기 부양책,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딱 그 수준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책은 나왔습니다. 올해 중국의 부양책 규모가 GDP의 최소 14.5%에 달할 전망인데 인프라 투자 굉장히 많이 할 거죠. 그래서 인프라는 특수채와 특별국채의 형태로 최소 5%에 달해서 향후 2년간 인프라 투자는 12에서 15%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 가운데 철강 수요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구형 인프라 투자가 70에서 80%를 차지할 것이고요. 부동산 시장 또한 지방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과 큰 폭의 시중 유동성 확대 역량으로 지난해 대비 크게 악화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그리고 중국 주요 163개 고로가 최근 가동률은 이미 올해 연초를 넘어섰고 2018년, 2019년 고점에 근접한 70.4%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철광석 가격이 톤당 98.5달러를 기록하면서 작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철강주들이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인 거고, 지금 말씀드린 게 한두 달 전 얘기가 아니고 이번 주 얘기입니다. 오늘 화요일이죠. 네, 따끈따끈한.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냥 여러 순환 테마 중에 하나로 올랐지,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중소형 철강주가 특히 오전 시장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강했어요. 그쵸? 문배철강 9시 50분, NIST 10시 40분, TCC 스틸 10시 50분. 물론 TCC 스틸은 장중에 막 풀렸다가 24%, 25%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상한가 마감했지만, 그 밖에 경남 스틸, 삼연철강, 대동 스틸 등 그 밖에 더 많죠. 그래서 오늘은 진짜 철강주의 날인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흐름을 보였고, 상한가 안착한 종목도 무려 3개나 되고, 그렇기에 이렇게 상승한 이유, 큰 흐름에서 말씀드리면서 듣고서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하에 오늘 방송을 지금 촬영하고 있고요. 종목별로 좀 보겠습니다. 정말 여러 종목이 있어서 대장주를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내일부터 좀 관심을 가지려는 분들도 계실 거고, 대장주들이 워낙 상한가를 빨리 갔기 때문에 그 밖의 종목군들로 접근하다가 윗꼬리 달려서 좀 물리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한 종목씩 보겠습니다. 문배철강이 대장주입니다. 분차트를 보시면
그쵸? 네, 9시 50분에 상한가 깔끔하게 안착했습니다. 문배철강을 보면은 일봉상 흐름을 보면요. 오늘 2,800원에 끝났는데 일봉상의 흐름에서 보면 한 3,300원 3,300원부터 3,500원 사이에서는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격 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주봉을 보면 주봉상에서는 일단 많은 이평선들이 모여있는 게 한 3,000원 선이에요. 그럼 내일 뭐 2,200원밖에 상승 안 하냐?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일단 참 이렇게 알고는 계시고 주봉에서도 보면은 3,300원 이상에서부터는 좀 뭔가 좀 매물 소화가 필요한 가격 진입이 되는구나. 그래서 3,300원 이상에서는 조금 막 거기에서 막 추격 매수하고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여기 거래량 아래 보면은 빨간색이 기관 누적 순매매 추이인데 여기 살짝 올라왔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주식 투자자 일자 보니까 오늘 네 기관에서 약 18만 주 들어왔는데 어디서 들어왔는지 살펴보니까 네 금융투자에서 한 18만여 주가 들어온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시 50분에 상한가 간 중소형 철강주 시가총액이 상한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574억밖에 안 되죠. 저기 보시다시피 굉장히 작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그 10시 전에 투신해서 18만 주가 들어왔다. 굉장히 발빠르게 매매한 거예요. 굉장히 발빠르게. 그래서 중요한 가격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NI 스틸 보겠습니다. 네, NI 스틸. NI 스틸 보면은 굉장히 오랜만에 거래가 터졌고요. 일단 주봉을 보면 한 2,900원, 3,000원에 장기 이평선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 거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뭐 3,000원까지 뭐 내일 바로 상승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쵸? 그 정도 참고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일봉 흐름만 놓고 봐서 그날 상한가로 끝난 종목만 보면은 막 끝도 없이 상승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그럴 때는 침착하게 일봉, 주봉, 월봉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 이평선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래서 주봉을 봤을 때는 한 3,000원 선에 장기 이평선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봉상을 보면 좀 거래 터진 가격들을 보면은 역시나 여기도 일봉으로 보더라도 한 2,800원에서 한 3,000원 사이는 물량 소화가 필요한 저 자리에서는 추격 매수하거나 크게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가격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NST는 10시 40분에 상한가 들어가면서 두 번째 문배철강에 이어서 두 번째 강한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TCC 스틸. TCC 스틸 보면은 지금 이제 일봉을 보실 수가 있는데 한 2년 정도의 흐름을 봤을 때는 한 TCC 스틸은요. 일단 일봉, 주봉, 월봉을 보면 코스닥 시장이 강했고 여러 테마주들이 움직였고 그랬기 때문에 딱 상한가에 안착할 수 있었지. 그게 아니었다면 물론 분 차트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상한가 왔다가 풀렸다가 결국에 상한가를 갔지만 이때 거래량도 터졌고 깔끔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봉과 주봉, 월봉을 보면은 여러 이평선들에서 2,400원조차도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가격이었다. 그래서 상한가에서 풀리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기술적인 흐름이 그래요. 그래서 일봉으로 보면은 또 어디서 좀 매물 소화가 필요하냐. 일봉상으로는 한 2,600원에서 2,800원 나옵니다. 2,600원에서 2,800원이 나오고 주봉상을 보더라도
네, 한 2,600원 이상에서부터는 매물 소화가 필요한. 그러니까 그 가격권에서는 요즘에 돈 많이 버셨다고 막 추격 매수하면 안 돼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중요한 가격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일단 이 세 종목, 문배철강, NI스틸, TCC스틸 이 세 종목을 중심으로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매매하실 분들은, 그리고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제가 좀 물량 소화가 필요한 가격권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밖에 세 종목, 정말 더 많은 종목이 있지만 세 종목 좀 살펴보면은 경남스틸입니다. 경남스틸 오늘 8% 상승했는데 윗골이 달리긴 했어요. 근데 제가 문배철강, NI스틸, TCC스틸 말고 세 종목을 소개해드린다고 했는데 그 세 종목 중에서 순서대로 좀 괜찮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에서 그렇게 좀 본 거고요. 오늘 상승률을 떠나서. 왜냐하면은 경남스틸 같은 경우는 일봉상 흐름인데, 지금 일봉상 흐름인데 200일선과 240일 이평선을 모두 돌파했어요. 비록 8%밖에 상승 못했지만. 근데 삼연철강 같은 경우는 무려 오늘 13% 상승했지만 240일 이평선을 돌파 못했거든요. 그리고 대동스틸을 보면 얘도 200일 이평, 240일 이평선은 돌파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순서대로 소개해드리는 것도 문배철강, NI스틸, TCC스틸 상한가 마감한 종목 말고 그 외 종목을 소개해드리면서 순서는 경남스틸, 삼연철강, 대동스틸이다.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200 장기 이평선을 모두 돌파했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수월한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순서대로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경남스틸 경우 같은 경우는 좀 거래가 좀 터졌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구간이 작년 1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1년도 더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거래가 터진 거고, 그래서 경남스틸 같은 경우는 지금 일봉상 흐름 보면은 일단 1,900원부터는 좀 변동성이 또 물량 소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오늘 윗골이 달렸기 때문에 오늘 고점을 돌파한다는 전제 하에 1,900원부터는 또 물량 소화 과정이 필요한 가격권이다 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삼연철강 보면은 삼연철강 역시나 좀 거래가 터졌다. 작년 2월달이에요. 1년도 더 됐어요. 오늘 고점을 내일 돌파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일단 대장주 3인방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일단 삼연철강 같은 경우 일봉상의 흐름만 보더라도 한 4,000원, 4,000원에서 4,200원 사이에는 또 물량 소화 과정이 필요한 가격권인 걸 알 수가 있고요. 대동스틸은 그래도 대동스틸은 그나마 나아요. 뭐가 낫냐? 거래가 뭐 1년 만에 터진 게 아니고 올해 2월 달에도 거래가 좀 터졌고 작년 9월 달에도 좀 거래가 터졌고, 그래서 대동스틸은 정말 오랜만에 거래 터진 게 아니고 그냥 가끔 몇 개월에 한 번씩 꿈틀꿈틀 거래긴 했었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스틸 같은 경우는 240에서 돌파 못했지만 오늘의 고점 6,400원, 6,300원부터는 또 물량 소화 과정이 필요한, 또 그 가격권이 어디냐면요, 6,300~400원 가격이 어디냐면은 제가 지금 선을 그어봤죠. 어디냐, 여기에요. 여기 작년 9월 말에 급락 있었죠. 이 개파락이 컸어요. 그리고 지난 2월 달에 고점 부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늘 고점이 딱 그 자리를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6,300원부터는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한 구간이다. 6,300원에서 한 7,000원 사이.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오늘 철강주, 중소형 철강주가 굉장히 강했고,
가장 강하게 빠르게 상한가 간 문배철강 대장주로는 또 투신에서 18만 주가 들어올 정도로 철강주의 매기 수급이 쏠렸다. 그래서 내일도 많은 분들이 중소형 철강주 중에 관심을 가질 텐데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하루 전날 오늘 또 이렇게 흐름, 가격, 수급 등 종목별로 살펴봤습니다.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